찰나의 만남 2일. 내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의 단위 한계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이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한계를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일생이란 나의 시간의 시작점은 정해졌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 곧 죽음은 미지수이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몇십 년 살아온 날만큼 남았을 수도 있다. 일생 일원세 삶의 주기를 하나의 시간 단위로 읽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나는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자전에 따른 하루로 나누어 쓴다. 하루를 1시간으로, 1시간을 분으로, 분을 초로 나누어 쓰는 것이다. 하루를 세분하는 시간의 단위 요소 중에서 내가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분까지이다. 초침이 움직여 분을 만들지만 나는 초 단위의 시간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단위는 내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긴 시간에서 무의미하다. 그런데 하루의 시간을 재는 기구가 시계이다. 시계의 침에서 가장 바삐 움직이는 초침의 운동을 보면서도 초 단위의 시간이 무감각한 것은 왜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는 약 75분의 1초이고 과학으로 만든 시간의 초는 60분의 1초이다. 결국 찰나가 초보다 더 빠른 시간의 단위이다. 그런가 하면 불법에서 가장 긴 시간의 단위는 겁으로 하늘과 땅이 한 번 개벽한 후부터 다음 개벽까지이다. 결국 찰나와 겁은 가장 짧은 시간과 가장 긴 시간의 개념으로 그것은 정밀 숫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가장 긴 단위는 광년이다. 천문학에서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1년에 가는 거리는 약 9조 600억 킬로미터인 거리의 단위인 광년이 겁과 비슷한 시간의 가장 개념이다. 초에서 광년이건 찰나에서 겁이건 우리는 그 가운데 극히 짧은 한 부분을 일생이란 시간의 단위로 쓰다 생명을 멸하게 된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15억 7,680만 초가 흘렀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나는 내 나이를 알고 있으므로 대충 일생이란 시간의 단위 중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나이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위의 숫자를 말해주면 아무리 연산이 뛰어난 사람도 쉽사리 내 나이를 계산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15억 7,684만 6,800초 되는 순간에 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 중간쯤이었다. 비스듬한 절벽에 시루떡을 수없이 포갠 듯한 지층이 있는 강가였다. 두루뭉술한 자갈은 햇볕에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었고 마른 개역이 붉은 줄기가 강가에 수없이 쓰러져 있었다. 봄을 재촉하는 바람이 이따금 불었다. 우리는 평평한 돌 위에 궁둥이를 붙이고 엇비슷하게 앉았다. 가운데 김밥을 펼쳐놓았다. 갑자기 만나자는 약속을 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발했다. 그는 그게 아니었다. 점심을 먹었다는 그는 나를 위해서 먹을 거리를 준비해왔다. 혼자 꾸역꾸역 김밥을 먹으며 이따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해를 등지고 앉아 강 건너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대충 배를 채우고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의 삶의 한 부분과 나의 지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시간을 정지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간의 감정에 못지않게 자연도 찰나마다 변하기 마련이다. 잔잔하던 강물의 바람이 불과 파문을 일으켰다. 우리는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았다. 내 일생의 어느 한때란 시간을 짧게 쓰고 나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헤어진 지 시간 반이 지나지 않아 나는 최근에 등내 자리에 앉았다. 늘 펼쳐놓은 밥상에 이제 반찬통이 4개로 늘어났다.
깻잎 절임, 무말랭이 절임, 멸치볶음과 한 가지 더 있다. 냉장고를 쓰지 않는 나의 식생활을 아는 그가 실온에서 쉽게 상하지 않는 찬거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두 가지는 일전에 두 가지는 오늘 준 것이다. 혼자 생활하는 나는 먹거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다. 배고프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끼니 때를 늦추면 그만이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 그가 준 반찬을 먹을 때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저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먹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겹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늘 밥상에 있는 그 찬거리 통을 열지 않고 나는 내 식으로 먹는다. 나는 여러 가지 반찬보다는 입에 맞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편이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해주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닐 때는 두고두고 그것을 보며 준 사람의 얼굴이 먹을 때마다 생각난다. 내가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나를 걱정하여 반찬을 해서 보내고 직접 전해주고 하는 것이 사실 나는 부담이 된다. 어떤 사람은 술로 배를 잔뜩 채우고도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 몸속에 들어가는 물질이 곧 밥이 된다. 어떤 때는 커피 한 잔과 한 모금의 담배 연기도 그런 경우이다. 물론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으면 내가 활동할 에너지원이 음식물을 통하여 섭취가 안 되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내 식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나를 좋아하거나 걱정하거나 남이 아니란 이유에서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고마움과 함께 또 여러 생각을 해야 한다. 살아온 날들이 찰나가 뭉친 덩어리이듯 살아가야 할 날도 그럴 것이다. 오늘 내 인생의 한 찰나에서 잠시 어느 강변에서 만난 그를 며칠 동안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밥상에는 그가 준 찬거리 통이 4개나 있기 때문이다. 고마움보다 더한 것은 아쉬움이다. 정성스럽게 만든 이 음식을 정작 나만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맘 놓고 한 끼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고마움보다 더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그를 생각하며 만나게 먹을 것이다. 한두 시간 후면 저녁때가 된다. 약조밥을 지어 그가 만들어준 반찬으로 냠냠 먹을 것이다. 오늘은 먼 곳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또 보내왔다.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주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다. 정이란 주관이 받거니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받는 것으로 늘 만족하니 이렇게 찰나를 엮어 인생이란 시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2009년 2월 24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